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탈탈탈 지금 게스트분과 오랜만에 보조 MC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게스트 허철호님, 보조 MC 이은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좀 자주 불러주시면 할 말도 많고 제가 워낙 또 북한 쪽으로는 다방면 아니겠습니까? 다체계라고 하는데 잘 안 불러주시면 이 베나TV 형편이 좀 빨리 좋아져야 자주 다양한 분들을 모실 텐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움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 허철호님께서 오늘 게스트분으로 오셨는데 네. 두 분이 좀 가까운 사이시라고. 예, 제가 형님을 알게 된 게 11년 전,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친구분 통해서 알게 돼서 또 만나고 했는데, 처음 대면부터 되게 좀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이게 눈매랑, 그리고 성격도 좀 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북한에서 왔으면 나도 처음엔 저랬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좀 형님도 잘 모시잖아요. 곁을 잘 안 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셨어요? 예, 모르니까 나는 살짝 좀 두렵잖아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화를 원래 안 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사연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내만큼 행동하면 언젠가 뭐 불러줄 때가 있겠지 했는데, 거의 한 지금 10년 만에 형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골프장에서 세차 영업을 하는 걸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형님 덕분에 와서 세차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골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형님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상황이 그때 처음에 볼 때보다. 되게 사연은 많은데 형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되게 정이 많고, 뭐 진짜 본인이 가진 게 없어도 웅기라 같이 밥 먹자, 뭐 조금 있으면 같이 나눠 먹자 이러는 분이세요. 제가 첫인상이 정말 이렇게 강렬한 그 눈빛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여기 앉으시니까 약간 회장님 같은 포스가 지금. 그건 너무 가찬이시고요. 저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저는 안 그런데 몸이 좀 아프니까 사람이 다 귀찮잖아요. 좀 귀찮고 막 일이 있으니까 인상이 좀 강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빛이 살아계신 게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산이 고향이죠. 네, 함경북도 무산이요. 네, 한국에는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2013년도에. 벌써 10년 네, 11년 차이시네요. 차예요. 네. 네. 허철호님. 네. 네. 제가 허철호님의 이야기를 꼭 탈탈탈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게, 이 북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도파. 예.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북한 분들의 그 예능 중에 재밌는 게 이만갑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북한의 조직폭력 단체 뭐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북한 사람이라면 80년생 이전 출신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간첩이죠. 진짜 모르면 간첩이다. 그 정도로. 첫 북한에서는 그 범죄 조직의 간첩까지 이런 모든 거 다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까지도 나왔다. 1997년도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성도파를 결성하기 전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몇 년생이시죠? 저요? 네. 저 78년생. 고난의 행군 직전에 학교 생활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때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진짜 잘하세요. 축구 좀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 폐기력을 너무 많이 앓다 보니까 몸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만 나으신다면 몸만 나오면 하지. 뛰고 싶으시겠어요. 예. 제가 보니까 축구 특기생이셨다고, 체육단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실력이셨다고. 체육단에 우리 무산 강산이라는 게 있는데, 워낙 무산광산 유명하죠. 크다 보니까 거기 체육단이가 있습니다. 그 강산 체육단, 거기 오라는 걸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그냥 집집이 형편 형편 때문에. 그래서 안 중학교 때부터 쭉 축구를 하셨으면 사실 축구 선수가 꿈이셨던 거 아니에요? 갔어요. 꿈은 아니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이거 너무 솔직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외아들로 곱게 크면서 축구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크시다가 갑자기 그 무시무시한 성도파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계기가라기보다도 97년도가라는 게 북한에서는 제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쵸, 제일 힘들 때입니다. 몇백 명씩 막 죽어나가고, 사람을 막 잡아먹고, 정말 굶어서 길바닥에 사람들이
천지를 쓰러져 있고 그걸 보고도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그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외인은 아니죠. 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조직을 결성해서 규모가 꽤 큰데요? 처음에는 우선 군을 장악하고 그다음 좀 더 확장돼 청진을 장악하고 좀 더 확장돼서 평양까지 장악하자 이런 강령을 내세요. 근데 왜 성도파인가요? 성도파라는 이름이 걔네들이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냥 우리 체포 때 당시에 걔네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파라고. 본인들이 성도파라고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알고 있기는 이랬거든요. 우리 때 청진에서 듣기는 야 김성도 만세, 김성도 만세, 김성도 받들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령님 만세가 돼야 되는데 수령님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자 이래야 되는데 성도로 받들자, 이게 건배 제안이고 축배 제안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를 받들자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이밖에 그렇게 안 된다거든요. 그런 말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성도를 받들자, 성도로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직을 결성하게 된 이유가 그 고난의 행군 뭐 시기라서 이랬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고. 네, 그냥 사회 불만으로. 사회 불만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100명씩이나 그 시기에는 서로 한 마리 잡아먹어도 사람을 쏴 죽이고, 그 공장 기계 구리, 네. 공장 기계 구리로 1kg 뜯어서 팔아도 쏴 죽이고, 그저 사람은 짐승 쏴 죽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결성했던 겁니다. 그럼 처음 조직 결성할 때부터 100명은 아닐 거잖아요. 처음에 몇 명이 지금 한 모여서 100명 됐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100명 정도 돼서 감옥 가고 총 2명이 총살 맞았거든요. 총에 나머지 다 두 명이 감옥 가고요? 두 명이 김성도하고 최영학이가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저는 12년 감옥에 간 사람만 12명 같습니다. 나머지 다 와해되고요. 나머지는 그저 일반 교양소, 그 징역 중에서 제일 교양소 같은. 징역형 중에서 제일 형이 높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아, 그럼 형이 죽은 두 분 다음에 그렇죠. 한 저, 오른팔. 예, 저도 형이까지 저도 그러네요. 정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사 자망에 사는데 이 공개 사형을 자망에 하는데 저는 70일에서 둘 총살 정신이 들으니까 정신이 잃었거든요. 보게 하니까. 예, 보게 하니까 그래서 정신이 잃었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이 성도파에 대한 뭐 소문 유명했나요? 엄청났죠. 왜냐면 이 소문을 나게 한 김정일 자체가 좀 알아라, 공포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때가 공포정치 때입니다. 그쵸.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도 청진에도 있어요. 근데 뭐 누구 파 이게 아니고 그냥 뭐 대가리다. 그러니까 한국말하면 일진 이런 네, 거 뭐 비슷한 그냥 거예요. 무리. 예. 그러니까 청안구역 내에 있는 학교들의 통합장이 있고 통합 대가리가 있고 이 뭐 그죠. 뭐 이 오른팔, 왼팔. 예.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서열이 또 나눠져 있어요. 한 6위까지. 근데 확실하게 정해놓은 이런 건 없고 그냥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왕따 주고 뭐 지금 말하면 빵 셔틀 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들려왔던 게 야 무산에서 성도파가 큰 일이 났단다. 그때 아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조용했을 거예요. 왜냐면 총살을 직접 실행했으니까. 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19살, 20살을 총살했으니까 소문이 또 엄청나죠. 무기까지 소지하고. 네. 소문이 이제 와전되면서 예, 부풀려지죠. 무기까지 소지하고 안기부하고도 연결이 돼서 안기부 지령을 받았다. 이런 세게 걸 났네. 했었거든요. 예. 저희는 그때 당시 교과서 갔을 때고 이후에 그 소문들이 다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도파 활동이 얼마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한 그래도 1년 좀 안 됐습니다. 1년이나 활동을 하신 거네요. 아니 네. 왜냐면 제가 늘 탈북자분들한테 듣는 거는 3명만 모여도 감시가 붙는다. 무슨 3명만 모여도 잡혀간다. 전혀 어떤 혁명을 할 수 있는, 왜냐면은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왜 북한은 들고 일어나질 않냐.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거나 뭐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냐. 그거를 늘 댓글이 달리거든요. 저희도 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면 정권 교체.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네. 이러면서 이 사람 사는 거냐. 예, 그럼 이 실제로 사람, 벽에다가 사람, 글도 쓰시고. 혈서 같은 걸 쓰고 그랬거든요. 어메야.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예.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아, 그때는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소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예. 소달구지다 사람들 막 죽은 사람을 실어가지고 몇백 명씩 산처럼 백 명씩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저 방치해놓고
그저 그 총에 쏴 죽이고 사람을 그저 재판 없이 그저 재판 그저 공개처형 그저 이렇게 쏴서 죽이고. 그러니까 무산에서부터 지금 평양까지 점점점 진출을 하고 계셨는데 평양 도착 전에 아 그러니까 와 했던 그러니까 못하고 지금 그렇게 이 내부에서 밀고 가는 애가 있었어요. 예. 걔 때문에 다 잡히고 말았죠. 그래서 잡히신 예, 거예요? 중국 갈 사람 중국 가고 다 붙어졌죠, 다. 아니 그 밀고 간 새끼는 누군지 아시는 거죠? 예, 있어요. 그 새끼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밀고 간 사람은? 아니 나 지금 있지요. 아 그 사람은 그럼 처벌 안 받고요? 네. 나쁜 새끼네. 걔 엄마가 그 북한어로 말하면은 전쟁 노병이라고 예. 여기로 말하면 뭐라 그러지? 참전용사. 참전용사 거기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그 무산 군당 책임비서가 그 엄마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이게 백이 있죠. 걔는 걔 밀고로 해서 다 와야 될 거죠. 다 체포자고. 아니 근데 100명씩이나 모였으면 뭐 그 안에 다 노동자 자녀들만 있는 걸 거잖아요. 노동자들만 다 있었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이 정도로 간부집- 결성을 하려면 간부집 자식이 그쵸, 무조건. 정말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노동자. 정말 별 볼일 없는 다 노동자. 솔직히 정말 한 명이라도 간부집 자식이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뭔가 예. 바뀌었을 예. 수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1년 최고 이내면 끝나는 일 가지고 애들인데 진짜 1년 끝낸 일 가지고 총을 쏴 죽이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평양까지 들어오려고 했다 하면 그 애들이 벌일 일 정도가 아니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지금 민중시위가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네가 만약 100명이 청진까지 뻗쳐나가서 청진에 10만 명이 됐어. 그럼 평양까지 가면 100만 명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는. 출소하고 나오니까 무산군 역전 앞에 또 나서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공포에 떠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사람 정말 진짜 귀신 본 것처럼. 이렇게 막 피해가고 우리도 보면은 왜냐면 시범으로 예. 총을 우리 보면 있으니까. 피해가기라고 우리 보면 인사를 90도각으로 딱 인사하고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유명해졌거든요. 또 그렇게 됐거나. 네. 더 뭐 총살하고 시범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오히려 그 완전 이름은 더 신이 된 거죠 정말. 아니 그렇게 되면 북한 내에서는 우리도 그렇죠. 야 성덕파 그렇죠. 총살되고 감옥 갔던 사람이 나왔어. 그럼 뭔가 네, 예. 막 아우라 보이는 거지. 아, 왜냐면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마 그래서인지 그 후부터는 저희 세대들 때는 모여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 임극적 노래가 있어요. 어머지 백성들이 어이 칼을 들었나 이 노래를 약간 펑크락 락 버전으로 부르거든. 천천히 부르는 노래인데 술 마시면서 밥상을 치며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들과 왕이 결국 백성들을 탄압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이 참겠냐 칼을 들고 일어나자 낫을 들고 일어나자 이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12년을 먹고 징역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병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97년도에 딱 그 방침이 내려오면서 예, 방침 사건이죠. 네, 총살 시킬 사람 총살시키고 뭐 교화소 보낼 사람 교화소 보내고 97년도에 그래서 전거리 교화소를 가셨더라고요. 예. 12년형을 받. 예. 근데 이 재판 받는 과정도 그러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공개 재판했죠. 그럼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마을 사람, 무상 군 사람들 다 와요. 그 장마당에서 총살할 때 뭐 그러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김성도, 최영학 사형에서 한다. 그리고 서초로 누구는 징역 12년, 뭐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10년, 8년, 7년, 6년, 5년 이렇게 쭉 내리는 거죠. 이 전거리 교화소 제가 탈북자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악명 높거든요. 예. 환경북도에서 제일 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들어가면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예. 이거는 살아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뭐 이런 말씀들 그렇죠. 예. 하시는데 그때도 97년도 제일 많이 죽을 때입니다. 이 교화소에서. 그러네요. 고난의 행군 시기고 밖에 일반 예. 마을도 힘든데 지금 뭐 교화소면 얼마나 더 열악했을지. 그 97년도면 이때는 몇 살이셨던 거예요? 19살. 당시에 그럼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전에 고난의 행군 때 이미 그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굶어서 예.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갔죠. 그럼 아들이 그냥 전거리 교화소로 지금 잡혀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어머님 심정은 또 어떠셨을지. 어머니가 펑펑이 깔으라고 소다 좀 깔으라고 네, 그 소다 좀 알아요. 가루를 메고 면회를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죽었을 것입니다. 교화소 12년, 19살에 가서 12년을 살다 온다고 생각한다면 10대에 가서 30대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혀가실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막막하죠. 정말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나올 것인가 이렇게 막막하죠. 포기 상태에 됐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제일 힘이 돼준 게 저희 어머니, 네. 누이, 형제 그분들이 제일 힘이 돼갖고 아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형제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아까는 외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외동이라는 게 남자 외동. 북한에서는 외동 아들이다 하면 자식이 형 여기 한국은 외아들이라면 자식이 없이 아들 하나뿐인 걸 외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북한은 여자들은 좀 치지 않아요. 그쵸 그쵸. 남자 한 명, 남자 한 남자만 명이라는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외아들. 외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몇 남 몇 녀셨던 거예요? 이남 일녀. 아직 일남 이녀죠. 일남 일녀. 일남 이녀. 네. 누나 두 명. 누님 두 분이. 네. 아이고 정말 그 가족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많이 했죠. 아니 보통은 탈북하다가 이제 북송돼서 전거리 교화소에 가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북한 내에서 지금 사고 차서 교화소 가는 이야기는 전 처음 듣거든요. 처음에 딱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송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 옷 벗기고 똑같죠. 똑같아요? 몸수색하고 제수복 제수복 입고 입고. 제명에 따라서 또 좀 대우가 조금 틀려요. 탈북자냐 아니면 북송된 거냐 아니면 같은 경우는 뭐 총살 안 되고 들어온 사람이면 이건 벌써 다르지. 그 일반 그냥 강도나 도적이나 쫀도적이나 그다음에 서해 좀 틀리지요. 예. 이런 거는 도둑놈은 좀 사람처럼 안 보고 예. 쉽게 말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좀 뭐 좀 이런 뭐 운동하다 왔다 이런. 뭐 좀 이런 거면 또 좀 서해 좀 틀리지요. 또 다. 아,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이 예, 나뉘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 사람 사는 데는 여기 다. 그 전거리 교화소를 갔을 때 19살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어린 수감생 아니셨어요? 그런 편이죠. 첫날 기억나십니까? 첫날 생활 어떠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화소 딱 가면. 신고식이죠. 아, 신고식이죠, 그냥. 수감생들끼리 예. 그냥 예, 반장이라는 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예. 오라 그래가지고 법조부터 물어보거든요. 법조가 뭐냐? 뭐 때문에 잡혔냐? 뭐 때문에 잡혔냐? 뭐 도둑놈 무슨 살인 뭐 이따 시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회 반영? 비조직체다. 비조직체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는. 네. 되게 보면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죄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 이 법조랑 뭐 이런 거랑 예. 저희 법조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매만 뒤지기 맞았죠. 뒤지기 맞고 그냥 제 뒤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래서 하염없이 눈만 뚝뚝 돌고 있었죠. 어떻게 한 방의 방 크기는 얼마네요? 방 크기가 제가 평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냥 대략적으로 사람이 예. 몇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방에. 저희가 그때 70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개 반에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발이가 여기 오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예, 누웠다는 사이사이로 말씀이시죠? 사이사이 예. 예. 모짜로 딱 이렇게 못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70명 한 방에. 예. 근데 이렇게 성도파에 뭐 3일 정도 되면 밤에 싹 두드려 맞은 새끼 딱 가가지고 막 입 딱 틀어맞고 뭐 이렇게 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밤에 복수하고 뭐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지금 그 와해되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황이죠. 좀 12년이면 나 같으면 그때는 저희가 실조가 걸렸거든요. 97년도면은 흔했죠 영양실조가. 걸릴 상태에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영양실조가 걸렸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 우리는 다시 겼더라고요. 그 감옥에. 그러니까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네. 병보로 병보. 나보낼 수 있는 아니, 그 이야기니까 검사잖아요. 영양실조니까 돌아가라. 그런 걸 보안원들이 다 내려주는지 뭘 뇌물 주고 그냥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수했죠. 보안원들이 또 그 실적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실족이라기보다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암덩어리잖아요. 예, 사회의 암덩어리, 비조직체, 그 국가정보 업무제 국가 입장에서는 범죄자인데 이걸 내가 무상군에서 또 다시 안기 싫다는 거지. 그럼 전거리 교화소 안에 던져서 그 안에서 죽어라.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이걸 데리고 오면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안에 두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안에 두고 있으면 뭐 그것도 돈이고 관리해야 되고.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안에 들여 보내서 오늘 내일 죽더라도 그 안에서 죽어라 이거지. 진짜 나빴다. 그쵸? 거기 사람 살 때입니까? 그 북한이라는 데가 거기가. 개인이 바꿀 수도 있는 법.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법 건드리면 또 안 되는 법이기도 한데 담배로 바뀌는 법. 담배로 바뀌는 법. 그 첫날 신고식 하시고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상에서부터는 그냥 노동을 하죠. 어떤 노동? 겨울에는 나무하고 예.
그리고 여름에는 농사 짓고. 남자들은 농사 짓거나 나무 예, 하거나 저희는 좀 하나요? 감자 농사만 지었습니다, 전문. 뭐 그 안에서 아, 그냥 뭐 생감자를 몰래 먹다가 또 걸리면 죽으라 맞아가지고. 쳐서 맞고 또 피 지지 흘리면 또 맞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열악하잖아요. 이거 네.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악하죠. 정말 정말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죠. 네. 정말로 먹을 거는 밥 한 덩이 요만한 덩어리입니다. 딱 요만한 덩어리. 요게 그냥 한 끼인 거예요? 그 요만한 덩어리 딱 빡 찍어서 요만한 덩어리. 단지밥이라고. 단지밥이라고. 그러고서 하루 종일 노동시키고 요 하나 먹고. 그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장갑, 뭐 부츠 이런 거 그걸 없잖아요. 면회 오잖아요, 집에서. 아, 면회 오는 그러니까 면회 모은 사람 그래서 죽는 거죠. 아, 면회 올 사람이 없으면 예, 그러면 죽는 거죠. 그걸 내가 또 버텨냈다 아닙니까? 면회 오실 때마다 본인은 지금 점점 수척해지고 면회 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그거 어떻게 견디셔요? 눈물 나가지고. 계속 울죠. 그 펑페가루도 주고 기름도 한 병, 꿀 한 병,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주고 그러죠. 그럼 그거는 본인이 드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안에서 그럼 죽는 사람이 많나요? 많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 태워버리죠. 시체를요? 예. 안 묻어주고. 불망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불망산. 예. 불망산에 가서 이런 로를 쌓아놓고 그 로 안에다가 다 안 묻어요? 아니요. 저 진짜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주 총살한 사람들은 용광로에 던져놓는 건 아는데 교화소에서 죽는 사람들도 그래서 불망산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망산이라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망 통지서가 가면 끝이죠. 하긴 뭐 가족들도 죽었다면 그 데리러 시체 가지러 왜 가다가 내가 시체가 될 판이니까. 그래서 뼈만 남는 거죠. 불 다 타고 살 다 타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도 불망산 남하라면 살은 다 타고 그 뼈만 남아서 그 뼈를 쑥쑥 긁어내가지고 죽어도 그렇게 죽습니다. 끔찍하셨겠어요.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티세요? 어떻게 버티세요, 그런 생활을? 그래서 버텨왔던 힘은 그전 저희 부모 형제들 때문에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거리 교화소 생활을 4년을 하셨다고. 네. 이게 사실 말이 4년이지. 겨울을 그럼 4번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 4년 하면 뭐 금방 가죠. 감옥에 있다 해도 한국 사람 밥도 잘 주지. 뭐 여기 메뉴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죄송하지만 저보다 잘 먹던데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려고 뭐 도망치거나 뭐 구속적 부심하고 막 잡아 넣어야 될 인간들도 못 넣고 있고 하는데 뭐 피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 있고. 난 4년이라서 한국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말 이 인권위가 정말 하나도 보장 안 되는 데입니다. 북한이랑 땅은 저건 어떻게 붕괴돼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인모라고 비대장 장교수 한국에서 뭐 60년인가 감옥 생활하다가 북한에 간 분이 정거리 교화소도 그 비슷한 교화소를 가서 보더니 내 같았으면 남조선에서 이런 감옥이었으면 나는 한 달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당에 가서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갔죠, 나중에. 그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 감옥을 보다가 한국 감옥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감옥 식당 사진이라던가 뭐 그 메뉴표 이거 보거든요. 야, 이 정도면 군인들보다도 잘 먹던데? 그럼 이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살인자, 뭐 이런 성폭행범, 강도, 뭐 이런 것들한테 오히려 밥을 군인들보다 더 잘 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요즘은 콩밥도 아니던데. 콩밥도 아니고. 근데 콩밥을 줘도 행복한 건데 북한은 밥 자체가 아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어느 만큼 오래 버틸 수 있냐. 물론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1년을 넘기기가 제가 면식 없이 딱 1년을 있어 봤는데 잘 버텼지 뭐. 죽기 전이었어요. 37kg 나갔으니까 죽기 전이었어요. 이게 사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 4년간의 그 정거리 교화소 생활이 얼마나 끔찍하셨을지는 사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9살에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 꼬였습니다. 그 사회 나오면 직장도 또 바로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소문이 또 나가지고 거기다 또 병을 또 얻어가지고 왔죠. 그 병을 지금까지도 그 병 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해서 지금 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됐는데 저 북한 당국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결핵이 걸려서 병보석으로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계략을 가지고는 병보서 못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일단 정거리 교화소 안에서 다 죽게 돼야 나갑니다.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럼 뇌물 썼겠지. 아, 어머니께서. 뇌물을 좀 썼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하면 뭐지? 이게 8.15 특사 이런 것처럼 뇌물 많이 쓴 사람은 김일성 생일 맞으면서 형을
단축을 해줘요. 2년, 3년, 2번 단축해줘서 쭈루두루. 그것도 무슨 배려죠. 뭐, 예, 그 인간들의 배려랍시고. 수임이가 장군이 배려니까 너는 다시는 앞으로 장군님과 수임께 제가 소영은 정말 다 죽게 돼. 내일 모레 다 죽게 돼. 그랬네요, 오늘. 죽게 돼도 그것도 운이 좋은 사람이나 나가지 그렇게 돼도 못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쵸. 그 뭐 타이밍이 맞아야지 안 그럼 까딱하면은 그냥 그렇죠. 예. 죽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 결핵에 영양실조는 예. 뭐 기본일 거고 예. 뭐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시는 거네요. 그래 폐력을 얻어가지고 이 한국이 넘어올 때도 산을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라오스에 국경 넘을 때. 그 어느 정도 체력이 그래도 있으셔야 이 폐력이 돼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엎혀서 그 국경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땅이 안개가지고 정말 약도 좋은 걸 많이 써가지고 국정원 있을 때부터 약을 계략 먹고 그때 좋아졌죠. 정말 감사하지요, 진짜. 그래 살아났습니다.